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어제 굉장히 혼란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좌석을 꽉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GV는 약 50분 내외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오늘 영화 루프의 GV를 진행하게 된 이비나 영화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보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또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 굉장히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또 우리 스크린 뒤에 숨어 계셨던 감독님과 제작자님도 이제 뵈면서 굉장히 신기하실 것 같은데요. 또 저희 한번 게스트분들의 소개를 들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오늘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의 기획 제작자 라왕균입니다. 예, 루프 영화의 감독 구상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프 영화의 효상이 역을 맡은 유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루프에서 민우 역할을 맡았던 최용욱입니다. 네, 특히 우리 배우분들 너무 선량하지 않나요? 오늘 영화에서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오늘은 아마 선량한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영화 12월 4일이 오늘 영화의 개봉 날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죠? 네. 그래서 기념으로 한번 오늘 개봉 첫날인데 또 관객분들과 이렇게 마주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개봉 첫날 소감을 한번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한번 또 차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또 관객분들 반응이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레임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제작될 때만 해도 그 영화가 완성돼서 뭐 시사회 정도 하고 아마 그 영화 도서관에 어딘가 이렇게 처박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개봉관을 잡게 되고 뭐 전국적으로 상영이 된 데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봉 첫날 소감 한번 전해주세요. 사실 믿기지가 않고요. 저는 이제 첫 작품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도 많고 긴장도 많이 된 작품인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후회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실감이 잘 사실 나지 않고요. 그리고 빨리 그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아쉽게도 오늘 관객 질문은 받지 않지만 또 끝나고도 여러분들 열성과 같은 환호를 주셔도 좋고 또 박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무래도 첫 질문은 빼놓을 수 없는 시작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독님께 네, 이 영화 연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제가 지금 현재 한국영상대학교에 좀 이렇게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덩치도 크고 그런데 계속 좀 위축돼 있고 뭔가 좀 그렇게 보여서 상담을 했었더니 어떤 초등학교 때 학폭의 경험이 있는데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다른 학생도 상담을 하게 됐고 근데 그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학교 폭력이 좀 근절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화를 이제 각본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교수님으로서는 또 학교 폭력과 저는 먼 이야기가 아닐까 했는데 또 그런 상담을 하시면서 영감을 얻으실 수도 있구나. 또 학생들의 마음을 그만큼 헤아려 주시는 또 좋은 교수님이자
또 이렇게 재밌고 어떤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어주시는 감독님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라완균 제작자님도 혹시 어떻게 이 영화에 함께 하시게 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만학도에,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그러니까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가 합작으로 하는 이런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영화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분들 되게 반응이 따뜻하고 뜨거우신데요. 혹시 제작자로서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아무래도 관객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영화에서 어떤 제작자적 역할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시나리오가 넘어왔을 때 과연 이게 영화로 제작이 가능할까 그걸 기획을 좀 잡았고, 그다음에 제작자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자금 조달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조달했고, 네. 그다음에 저희 이 영화를 제작할 때 21학번 졸업 작품이 같이 이행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저희 동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했던 네. 것 같아요. 또 한 회사의 대표님이시면서 이렇게 학교에서 영화까지 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배우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화에 어떻게 또 함께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여행 중인데 오디션 연락이 와서 줌으로 이제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붙을지 몰랐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혹시 감독님 줌으로 보통 오디션을 진행하셨나요? 아니면 유신 배우님 예외? 예. 저희가 원래 사실은 오디션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유신 배우님을 이렇게 알게 돼서 수성을 알게 돼서 이제 좀 오디션을 보려 그랬더니 마침 또 일본 여행 중이어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줌 화상 화상 회의라나 그거를 해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이렇게 표정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눈빛이라든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진정성이 있고 눈빛이 살아 있어가지고 저희 캐릭터에 너무 잘 맞고 또 연기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캐스팅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실제로 보셨는데 예. 유신 배우님만큼은 어떤 화면에서도 투철하게 튕겨져 나오는 눈빛이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는 것보다 이상하게 뿌연데 눈빛만 이렇게 오히려 눈빛이 더 눈에 눈에 띄었네요. 띄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연기를 현장에서도 워낙 잘해주셔서 너무 네.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최용욱 배우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오디션 통해서 함께하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소에 악역 이미지를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같이 하게 돼가지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빨리 해보고 싶다 이제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약간 좀 부연 설명하면은 그때 오디션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선하게 생기셔가지고 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연기를 하니까 또 변신을 하시면서 악역 연기를 잘해서 이 배우분이 저희 민우 역으로 제격이다 해가지고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분이 놀라운 게 네. 평소에 보면 착한데 또 연기할 때는 이렇게 변신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또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이제 또 저희 사심을 담아서 영화에 대한 질문을 몇 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화 루프는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타임루프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시간을 되돌아가거나 반복해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장르가 관객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객을 지루하지 않게 하면서도 이 영화의 장르성을 가져가는 어떤 연출적인 전략이 있으셨는지 감독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폭력이란 무엇인지 이제 폭력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폭력의 뭐 이렇게 악순환 아니면 뭐 폭력이 난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그런 것을 결국은 이제 희망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타임 루프라는 설정을 갖고 오게 됐고, 근데 또 그런 것을 또 갖고 쓰다 보니까 저희가 뭐 블록버스터나 큰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타임 루프물은 같은 시간에 반복이 된다든가 이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너무 이야기가 한정적이라,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할 때 좀 변주를 줘서 하루에 일부분씩 보여주면서 관객분들이 조금 이렇게 맞춰가면서 보는 그런 좀 식으로 좀 구조를 짜가지고 좀 다른 타임 루프물과 차별화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지만 좀 관객분들이 좀 몰입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 다들 공감하시죠? 저도 영화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날짜를 보면서 이게 그때 일어난 일이었지 하고 추리를 하면서 저번에 보여진 장면과 이번에 보여진 장면을 비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보다가 이제 영화가 진행될수록 또 폭력의 어떤 모양도 많이 바뀌고 대사도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영화에 굉장히 몰입하고 또 긴장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제작자님도 기획을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타임루프물에서도 기여하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그 영화를 처음에 그 감독님께서 저한테 제안하셨을 때는 그 이런 폭력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 제 취향은 이제 영화를 하자 그럴 때 제 머릿속엔 저는 이제 서정적 로맨스가 좋아서 그런 영화를 찍자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영화를 해가지고는 좀 이렇게 삼각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또 네. 그래서 그냥 거의 이 영화 루프는 거의 감독님 위주로 우리 감독님이 주관해서 거의 끌고 갔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영화 루프가 탈린 블랙나이츠라는 국제 영화제에서 또 공식 경쟁작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주연 배우님께서는 나무주연상까지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랑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사실은 대본을 두 개 썼었어요.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대표님 원래 그 알퐁스 도데의 별 같은 서정적인 걸 좋아하셔서 그런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우프물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가 이제 공동 제작인데 학교에서 이게 좀 더 상업적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택한 부분이 좀 네. 있었습니다. 또 현실적인 부분도 예. 네. 그래서 하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이런 서정적인 것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또 타임루프이다 보니까 배우분들께도 이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연 배우들 그 진수와 세종의 경우에는 변주가 필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이제 많은 변주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유신 배우님과 최영욱 배우님께서는 좀 일관된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어야 했잖아요. 이 두 인물들은 바뀌지 않고 같은 상황 속에 좀 상황을 따라가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바뀌는 것보다 바뀌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기하는 것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임루프물을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제가 연기할 때는 상대방과의 호흡을 더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이 친구가 그 달라지는 그 순간들을 캐치하면서 더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괴롭혀야 될까를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갑자기 너무 슬퍼지면서도 또 아니. 박수 한번 주시죠. 멋지게 영화의 이야기와 함께 더 오히려 성장한 일화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계속 같은 상황, 감정을 이어나가는 거는 딱히 어렵지 않았는데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계속 제가 좀 얄밉고 비열하게 웃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계속 웃다 보니까 계속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좀 계속 가짜로 웃는 것 같고 막 이래서 그게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디렉팅 하신 것 중에 이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유신이 형 효상 역이랑 조금씩 자유롭게 대사도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된다 라고 해서 그것을 맞춰가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애드리브 대사가 혹시 어떤 거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이거 지금 여기서 삐 처리돼야 되나요 혹시? 아니 이건 욕은 마지막에 있어서 네네. 그 프라이드가 좋아 양념이 좋아. 그게 애드리브였습니까? 네. 저는 당연히 의도된 대사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어떻게 취향으로 네. 그 얘기를 좀 네. 그 사실은 이제 아까 탈린 블랙나시 영화에서 났었는데 네네. 그 영화제에서도 연기자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했다고 얘기 거기서 질문이 나왔던 것이 영화를 이렇게 순서대로 찍은 거냐 영화대로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찍었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저희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의 영화에서는 처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한 10군데 루프를 거의 몰아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찍고서 바로 준비해서 했는데 배우분들이 그런 거를 좀 저희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캐치하시고 너무 그런 부분이 또 추웠습니다. 추워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경련이 나는데 막 웃고 막 표정 하려니까 너무 진짜 이 영화의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정말 미소의 경련이 일어나실 만했네요. 어쩐지 오늘 사전 미팅 때는 무표정으로 잘 읽어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많이 경련이 일어나셨나요? 네, 그럼 배우분들께 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악역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신 배우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 저는 이게 처음으로 맡은 악역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어떤 악역이 이게 정말 실제인가 연기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저는 정말 살벌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아까 뭐 1화 정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악역을 더 잔인하게 쏘아야겠다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되게 통화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효상이라는 캐릭터는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있으며 또 그 아버지한테 폭행을 맞으면서 자라왔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당한 그대로 학교에서 비춰지는 그런 캐릭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정을 사이코패스면서도 본인이 그 안에서 뭔가 그냥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캐릭터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독님이 어떤 디렉팅이 확실했던 것은 아니고 유신 배우님의 또 해석이 약간에 들어갔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영화가 좀 이제 고민했던 부분 연출적으로 근데 폭력을 저 사실은 이제 좀 이런 휴먼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찍으면서도 그렇고 쓰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 폭력을. 근데 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좀 이렇게 좀 날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좀 이렇게 디렉션을 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배우분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연기를 해준 것들이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쨌든 영화가 폭력적이지만 메시지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폭력으로 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신 배우님한테도 악역이 악역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것이 근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유신 배우님께서 자유롭게 되게 잘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또 폭력의 어떤 날 것 그대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할 때 또 액션 연기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차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디션 공고를 찾다 보니까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액션 연기, 효상 역은 액션 연기가 필수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원래 액션 연기를 하셨는지 이렇게 이번에 액션 연기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또 없으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뭐 킥복싱도 배웠었고 합기도 다니고 했어가지고 이제 또 영화 전에 또그 무술 감독님이랑 또 맞춰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했던 것 같아요. 어쩐지 딱 자세에서 킥복싱 자세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으셨어요? 네. 네, 저만 느꼈나요 혹시? 조금 네.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예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합을 많이 맞춰보지 못했습니다. 맞아. 예, 한 3번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런 면에서 힘들었을 텐데 그런 걸 잘 이렇게 소화해줬고 또 사실 이게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너무 짜맞춘 이런 연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면들에서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적으로 잘 이렇게 소화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또 민우 역할 맡으신 최용욱 배우님께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고 또 아까 배우님께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다시피 민우는 좀 더 뭔가 대놓고 악역 이런 느낌인데 민우는 뭔가 장난스러우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위협적인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약간 그 효상을 도와주면서 그 악의 무리를 좀 더 가중시키는 어떤 또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어떤 힘을 빼고 주고의 조절이 필요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또 민우 역 캐릭터에 대한 해석과 어떤 태도로 연기를 하셔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 저도 계속 감독님께 여쭤보면서 같이 효상이처럼 무게감 있게 웃어야 되냐 아니냐를 먼저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이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그거를 더 잘 표현하려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행동을 많이 넣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편집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임했습니다. 정말 비유가 찰떡 같으셨던 것 같아요. 신우이가 더 무섭다. 정말 지금 딱 가슴에 사무치는 말인 것 같네요. 공감되시는 분들 있을까 싶으신데, 네, 또 이어서 질문 드리면, 아까 유신 배우님께서는 되게 그 합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 민우 배우님도 민우 역 맡아주신 용욱 배우님도 그 점을 굉장히 신경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신 배우님과 어쨌든 거의 한 팀처럼 이 영화에서 악역을 맡아주셨잖아요. 같이 합을 어떻게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대부분의 그 장면들이 좀 반응을 보고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최대한 이제 상대방이 하는 거를 다 보고 듣고 이제 반응하려고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둘이 계속 새로 짰던 것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유신이 형이랑 똑같이 이제 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민우 역은 오디션 공고에 액션 연기 얘기가 없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은근히 민우도 액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액션 연기에 대한 어떤 또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실지? 그 액션 연기는 저도 이번이 처음이어서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합도 많이 하고 안전 준비도 좀 잘 해놔가지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 많이 조금 힘들었어요. 감독님 듣고 계시죠? 이게 제가 처음이어서 아, 네. 조금 잘 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사심을 담아서 여쭤보면 계속 이제 액션 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 이 영화가 진짜 굉장히 액션 영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액션이 날 것 그대로 잘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리얼했던 게 맞는 연기였거든요. 근데 다른 배우분들도 맞는 연기를 잘 해주셨지만
유신 배우님 생각보다 뒤집어지면서까지 맞는 연기를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그 연기는 어떻게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건지 듣고 싶습니다. 연기를 이제 3개월 배우고 들어간 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해서 제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짧지만 굵은 최고의 코멘트였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좀 넘어가서 결말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영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가 정말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저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았거든요. 전 정말 다친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뭔가가 이제 악역은 처단당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열린 결말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 이 결말을 의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봅니다. 이게 그 열린 결말이 원인이 저한테 영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네. 제작자가 풍부한 제작비를 줬으면 아까 키네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이게 낮자는 계속 길어지고 자금은 계속 들어가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3배가 막 들어가니까 이제 저 우리 회계 담당하는 친구도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아마 감독님께서 길게 못 가고 거기서 끝났는데 그 열린 결말로 그래서 연결인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서운하지만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조금 풀리네요, 제 마음이. 네. 조금 부연 설명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결말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대본 썼을 때는 열린 결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이제 타임 루프고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그 닫힌 결말보다는 열리면 낫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반응들이 그래도 결말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얘기하신 대로 조금 이제 닫힌 결말로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었는데 근데 조금 그 당시 이제 뭐 전쟁도 일어나고 글 쓸 때 뭐 작업하면서 조금 생각이 좀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지금 학폭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폭력이 뭐 전쟁도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서 결말을 좀 열린 결말로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개를 다 찍고서 또 고민했었는데 얘기하신 대로 이제 뭐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말이 됐고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폭력을 낳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다르게 생각하면 세종이가 착한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또 선함이 선함을 낳고 그리고 어쨌든 영화가 반복이 되지만 세종이가 성장하면서 결말이 열린 결말이지만 좀 희망적으로 그런 것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도 있었지만은 지금 결말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 그런 면을 또 좀 담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나이트 영화에서 좀 평이 좋았던 게 이제 거기 있었던 기억 남는 게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 그러나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다. 이제 그렇게 평을 했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이제 표현하고 했었던 저희가 폭력적인 세상에 뭐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선함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고 폭력이 근절된다면 더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을 이제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이 영화에 저는 열린 결말이 되게 마음에 들기도 하면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말씀대로 어쨌든 빛이 있는 거니까 이 끝나는 게 열린 결말로 끝났더라도 관객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또 희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니까 또 그 빛을 관객분들이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또 이렇게 열린 결말로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관객분들의 결말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관객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관객분들께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혹시 이 영화 결말에 대한 코멘트나 혹은 어떻게 될 것 같다 하고 상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으니까요. 조금 혹시 용기를 내주실 관객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나? 네. 저는 내심 기대한 건 그거 목걸이가 깨지기 전에 진수가 생각을 바꿔서 안 죽으면 하길 바랬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깨져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맞아요. 마지막 그래서 깨져서 정말 마지막 기회였는데 네 일단은 너무 용기 내주셔서 또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만 네 뭔가 재밌는 상상을 하셨나 본데요. 일단 최은옥 배우 너무 응원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깨지기 전까지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폭력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력이 단절되지 않았을 때 사실 그냥 포기하고 뭐 전학을 간다던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 폭력을 막으려고 했던 그 시도가 저는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좋은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저는 배우분들께도 한번 궁금했어요. 악역을 맡으시긴 했지만 이 영화의 결말을 어떻게 상상하시는지 한번 관객분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시사회에서 이 루프라는 영화를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선택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오픈 결말로 끝난 게 이제 세종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바뀐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이제 가르침은 뭔가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모든 선택은 나의 책임이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과 오는 결과는 나의 몫이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최영욱 배우님께서는? 저는 사실 열린 결말이잖아요, 우선 영화가. 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해도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좀 부정적인 메시지도 받아가지고 조금 절망스럽게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형이 말한 것처럼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개연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뭔가 저희 멋있네요. 인생도 마음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사람마다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이 다를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아까 관객분들한테 제가 궁금하다고 했던 것처럼 빨리 얘기를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아직 부족하신가 보네요. 관객분들 이야기. 네. 모두 또 궁금하고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네. 마지막 네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사실은 이 결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또 하나의 주제가 이게 카르마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폭력을 낳을 수도 있고 선함이 선을 낳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업에 대한 윤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에 대한 과정.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법정 스님의 책을 좋아하는데 거기서 법정 스님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업이 된다. 그 말에 제가 이제 그 각본을 쓰면서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세종이가 하는 행동들에 따라서 이 친구의 또 어떤 미래 결정이 되고 또 그런 영향들이 다른 친구들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러한 좀 메시지도 주제도 좀 담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관객분이 어떻게 받아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의도까지 설명 감사합니다.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지만 결말은 열린 결말로 끝난 것일 만큼 관객분들의 해석은 각자 이제 갖고 가셔도 되고 각자 해석은
또 그게 또 각자 머릿속에서는 영화가 또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니까요. 네, 또 재밌는 이야기들 오늘 이 자리에서가 아니더라도 뭐 SNS나 리뷰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또 제작진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어떤 질문을 또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제작자님께도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촬영 중에 또 재밌었던 비하인드 같은 건 없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촬영 중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 예를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 이번에 탈린 영화제에 가서 네. 그 초대 받았을 때만 해도 그뭐 상을 받는다는 건 상상하지 않고 갔었고, 근데 시사회가 끝날 때쯤 거기서 우리가 그 남우주연상과 미술상이 그 강력한 후보다, 그러니까 그 폐막식까지 다 기다려라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연 배우가 안 와서 감독 이제 주연 남우주연상은 감독님이 받으시기로 했고 네. 미술상은 이제 제가 받기로 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에스토니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에스토니아어로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에스토니아까지 곁들여가지고 내가 A4 용지로 그걸 다 그 미술상을 받을 때 그 소감을 엄청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갔는데 네. 우리가 미술상에서 제일 그 네. 그 다른 업체 그 다른 그 인도 회사가 와가지고 네. 아마 그 회사 그 주면서 우리를 미술상을 떨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통역 없이 네. 그거를 에스토니아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연습했던 게 지금도 조금 너무 아쉬울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웠겠지만 또 그래도 좋은 기회가 있을 테고 또 언젠가 에스토니아에서 아예 개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만 혹시 감사합니다 이런 걸 혹시 에스토니아어로 뭐라고 하나요? 살로 왔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또 한마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까 제작비에 대한 또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 영화가 그 영화제까지 출품될 만큼 연출도 굉장히 저는 특별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루프로 전환될 때 보통은 어떤 CG 요소가 있을 만도 한데 CG보다는 사운드나 어떤 체험적 연출에 집중을 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출에 대한 비하인드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본도 쓰고 또 예산을 맞춰서 이렇게 고민할 때 연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 영화를 잘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을까 했을 때 뭐 많은 볼거리보다는 이 세종의 어떤 이런 감정과 이 상황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세종하게 어떻게 밀착할 수 있는 그 요소들로 뭐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뭐 표정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뭐 제작비 부분도 있어서 뭐 컴퓨터 그래픽 부분도 있었고 그 그래픽보다는 배우분의 어떤 그런 연기력 흡입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을 좀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네. 혹시 프로듀서님은 연출에 대한 부분은 코멘트 하실 부분 없을까요? 그거는 제작비는 딱히 괜찮으셨나요? 뭐 다 솔직히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 감독님께서 뭐 열린 결말 네. 다 해주시는데 네. 그 다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제작비가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네, 또 많은 어떤 책임감을 안고 가시는 제작자님의 모습이 또 존경스럽습니다. 네, 이제 또 시간이 정말 많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마지막 한 두 질문 정도만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정말 단골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 또 영화 루프에서 좋아하는 질문이나 죄송해요. 대사나 장면이 있으신지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최효목 배우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저희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네 명이 도로 걸어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연기를 할 때는 이 영화 촬영 후반부에 찍었었는데 되게 즐겁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4명 관계는 마냥 즐거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슬픈 사연도 있고. 그래서 이 촬영이 끝나서 나중에 결과물로 볼 때 뭔가 다양한 감정이 들 것 같았어요. 이 씬을 보면.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던 장면이고 되게 뭔가 좀 네. 멋있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런웨이 같았습니다. 굉장히. 저는 아까 그 프라이드가 좋아 양념이 좋아라는 대사인데, 이 대사를 한 이유는 제가 이제 괴롭힘을 받았을 때 너한텐 선택권이 없어 어차피 너야라는 이제 그런 암시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괴롭힐 때 너가 어떤 걸 선택해도 어차피 너라는 결과라는 거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영화로서 또 증명을 해내시지 않았을까. 또 유신 배우님이라서 이런 역할도 해내실 수 있었던 거니까 만약에 그 친구분이 보신다면 꼭 후회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사실 다들 뭐 배우분도 고생, 다 스태프도 고생해서 다 아주 애착이 가지만 그 중에서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유신 배우님이 쓰러지는 그 이제 학교 뒤에 그 씬에서 사실은 날씨도 좀 흐리고 시간에 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분도 열심히 해서 나온 장면이랑 그다음에 진수랑 세종이가 이제 클라이막스 장면인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12시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추운 날씨에도 거의 뭐 한 테이크씩 갈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몰입하고 또 이제 그런 거였고, 또 저는 뭐 결말도 어쨌든 이제 좀 열린 결말이지만 제가 어쨌든 주제 의식이라든가 영화에서 담고자 하는 것을 담고 있어서 뭐 그 부분이 제일 이렇게 좀 애착이 가지만 좀 이렇게 기억에 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효상이하고 그 세종이의 그 마지막 때만 지금 보면 그 세상이 모두 막 권선징악으로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 변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제일 그래 세상은 뭐 항상 선이 뭐 승리하고 악은 패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늘 그랬듯이 세상은 그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간다. 그게 되게 의미 있게 보았던 대사인가. 그러니까 지금 좀 부연 설명 드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세종이랑 진수랑 얘기할 때 진수가 변하는 건 없어. 뭐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옥상에서 그래서 네. 또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마지막 희망을 키는 결말은 관객분들한테 넘겨드린 것처럼 또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또 그 사이에서 투쟁을 해서 이겨내는 게 또 멋진 결과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네. 사진도 찍으시고 이제 오늘 개봉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 더 개봉관에서 관람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저희 또 보러 와주실 관람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가 한 번 봐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돈을 내고 두세 번 정도 보셔야 제작자에게도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이렇게 멀리 와주시고 이렇게까지 참석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작고 약간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좀 그 배우분들 대표님 배우분 스태프들 진짜 좋은 영화 만들려고 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봐주시고 독서분도 내주시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또 너무 감사하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 유신이었습니다. 네, 저도 진심으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 다 열심히 만든 영화라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인 분들께 홍보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모두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이 시간만큼은 감독님께 부탁드려서 타임루프를 계속 해보고 싶을 만큼 저도 너무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끝까지 자리해주신 관객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첫 GV였지만 잘해주신 배우님들 그리고 열심히 부연 설명과 많은 이야기 해주신 감독님 또 비하인드 얘기까지 정말 잘 해주신 제작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앞으로 영화 루프 또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